안녕하세요. 포인트원 치과 원장 원기욱입니다. 지금 촬영하는 시점은 2020년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 때문에 세상의 시계가 멈춰 버렸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니면 후퇴했을 수도 있고요. 2021년도에는 이 시계가 다시 자기 자리를 잡고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네,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 가운데에도 하늘의 복이 임하시길 진심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난 회에 이어서 저의 실패담 2탄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우리가 많이 이제 일상화되어 있는 임플란트는 갈수록 여러 가지 합병증과 부작용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나사의 파절, 어버트먼트라는 것도 파절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임플란트 그 자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주변 조직에 잇몸 질환이 이완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환자분은 임플란트의 어버트먼트 파절 때문에 한번 저희 치과를 내원해서 그 파절된 어버트먼트를 제거하고 다시 새로운 어버트먼트를 체결하고 본을 떠서 크라운을 만들어 드린 환자분인데, 반대쪽 왼쪽의 끝쪽 임플란트도 또 위에 어버트먼트랑 임플란트를 체결하는 나사가 두 동강이 나서 부러져서 통째로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이 빠져버리는 그러한 불편함으로 치과를 찾아오셔서 치료한 케이스입니다. 예전에 어버트먼트의 파절 부분과 여러 가지 임플란트 합병증에 대한 내용은 위에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환자의 증례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고등학교 동기고요. 전에 반대쪽에 임플란트 한 것은 위에 걸어드린 링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어버트먼트가 파절이 돼서 이 어버트가 파괴됐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몸통이었던 게 부러진 거고요. 새로운 어버트먼트를 체결하고 다시 크라운을 해드린 경우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 반대쪽, 전에 치료한 치아가 이 치아였는데요. 이번에는 이쪽 임플란트, 양쪽 끝에 있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임플란트의 경우에 가장 이런 많은 합병증이 일어납니다. 두 개가 연결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서로 지지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없지만, 맨 끝에 있는 것은 이 악관절 축과 회전축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옛날 요새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시골에 작두를 보면 작두가 날이 이렇게 긴 날이 있고 여기에 회전축이 있기 때문에 벽집이나 이런 걸 놓고 자르면 이쪽 가까이 갈수록 굉장히 잘 잘리는, 힘이 강해지는 그런 원리랑 똑같이 맨 끝에 있는 어금니가 가장 큰 힘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측박력이라든가 아니면 이갈이라든가,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강한 씹는 힘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아주 단단한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경우에 탈이 날 수 있고요. 나사 풀림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파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오셨을 때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러한 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세히 보면 처음에 이렇게 부러진 상태로 오셨고, 파노라마를 찍어서 봤더니 임플란트 안에 뭔가 여기 희끄무리한 뭔가가 이렇게 있죠. 파절된 나사고요. 오늘 실패담을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런 나사가 부러졌을 때 첫 번째 해볼 수 있는 거는 초음파 기구를 통해서 아주 빠른 진동을 줌으로써 이 나사가 아주 콱 박혀있지 않는 이상 조금씩 진동으로 인해서 풀려가는 힘으로 나사를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처음 이렇게 부러진 경우에 진단 계획은 나사를 빼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 이 안에 직접 마이크로 카메라를 갖고 들어가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풀릴지 어떤 상태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정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보면서 그 단계에서 됐을 경우, 안 됐을 경우, 됐을 경우에 또 어떻게,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치료가 단계별로 진행되어 가는 그런 치료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나사를 빼봅시다. 하지만 나사가 안 빠지고 그런 경우에는 또 새로운 제거 키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한번 빼봅시다. 하지만 최후에는
임플란트 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사전 협의를 먼저 갖고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진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변명 같은 게 들리는 그러한 말들이, 수식어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까지 가는 경우가 없지만 정말 만에 하나, 백에 하나라도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한다면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는 1000번분에 한 번일지 모르지만 그 환자분한테는 그냥 인생에 처음 겪는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서로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죠. 그래서 참 갈수록 변명만 늘어가는 직업이 치과 의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쉽게 제거하겠지? 하고 초음파를 했는데 20분씩 해도 안 나와서 그럼 제거 키트를 이용해서 해봅시다 라고 다음 약속을 잡고 두 번째 내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쓰면은 쉽게 또 나오겠지 하고 제거 키트를 이용해서 1시간 넘게, 이분이 참 이런 것 하나의 고려사항 생각해 보실 얘기인데, 우리 입이 180도 이렇게 쫙 벌어져서 치료를 한다면 정말 더 고퀄리티의 진료들을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환자분들의 구강 구조도 각각 다르지만 개구량, 입을 벌리는 양도 다르고 같은 양을 벌리더라도 주변 입술 조직의 크기, 그 다음에 텐션, 근육의 힘, 그리고 또 치아의 길이, 머리의 높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야가 방해받기도 하고 굉장히 안 보이기도 하고 접근이 쉽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이분 또한 그런 분이라서 제 진료 시간 가운데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부류의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대기자하고 스크류 키트를 이용해서 열심히 했는데 또 안 나와서 다음 약속을 또 잡고 아무래도 발치를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통지를 드리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시 왔는데 그 가운데 저도 이제 고심을 하고 그래도 이 임플란트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거를 해보려고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다른 약간은 어떻게 보면 묘책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써볼까 하다가 어제 와서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나사를 제거해 보려고 시도하다가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친구기 때문에 또 편하게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임플란트에 아예 나사를 갈아버리고 나사산도 부드럽게 갈아서 저희 다른 포스트에 보면 머리가 많이 썩은 그런 치아의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하고 거기다가 포스트라는 기둥을 직접 제가 접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본을 떠서 주조 포스트라고 한 덩어리로, 셋 덩어리로 만들어서 근간에다가 접착을 하는, 그래서 머리 부분을 보강하는 포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제 제거하다가 남은 나사 조각이 여기 조금 남아있는 겁니다. 주조 포스트를 할까 하고 갈아낸 건데, 주조 포스트라는 게 뭐냐면 이 나사가 들어가는 공간, 이 공간을 부드럽게 갈아내서 본을 떠서 이 모양에서 그대로 머리 부분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본을 떠서 또 크라운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방법을 쓸까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강한 근육의 힘, 양쪽 임플란트가 다 아작날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이걸 또 얼마나 쓸까라는 의구심도 들고, 또 그럴 경우 또 고생을 2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임플란트를 빼는 게 나을 것 같다, 다시 심는 게 나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친구도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자 라고 해서 임플란트를 발치를 하고 주변 뼈를 갈아서 보면은 나사산이 보이고 여기는 매끈한 건데 뼈가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위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안에 나사가 조금 이렇게 남아 있는 게 보이네요. 이거는 트래핀버라는 이런 날이 있는 버로 임플란트 여기 안에 쏙 이렇게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주변의 뼈를 이렇게 갈가내서 통째로 임플란트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버입니다. 이걸 통해서 발치를 하고 다시 좀 더 큰 두께 주변 뼈까지 갈가냈기 때문에 원래 임플란트 크기가 지름이 5.0인 그런 임플란트였는데 7.0인 임플란트를 심어서 수술을 마무리한, 이렇게 수술을 마무리한 경우입니다. 시트를 찍어 본 거고요. 원래 뼈 높이가 여기인데 그거보다는 한 1, 2mm 깊게 심어 드렸습니다. 처음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임플란트가 이렇게 바뀌었고요. 길이는 좀 짧아졌지만 보면은 얘는 제가 심은 임플란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 치과에서 알아보라 그래서 직경은 5.0, 길이는 10mm인 임플란트였는데 저는 7.0에 7.3mm의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이거 너무 짧은 걸 심은 거 아닌가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임플란트의 고정은 BIC라고 해서 본 임플란트 컨택, 전체 임플란트와 뼈가 접촉하는 면적에 의해서 임플란트가 유지되고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골 융합 후에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BIC가 훨씬 더 높은 7.0 지름의 수학 공식 아시죠? 저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지만 원주 곱하기 높이 하면 면적이 나오는데 훨씬 더, 왜냐면 R 제곱이기 때문에 그 원주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마무리하고 뼈가 잘 굳기를 기다리게 되겠죠. 3개월 동안. 그리고 나서 머리를 다시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뭐 약간은 제목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실패담, 실질적으로 내가 처음 계획했던 것이 실패를 했으니까, 물론 좋게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임플란트에서 임플란트로 교체된 거지만 실제 치아의 경우에는 치아를, 내가 갖고 있던 치아를, 특히나 그게 첫 번째 나의 상실 치아라면 이를 뺀다는 것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쿨하게 뭐 뽀뽀 임플란트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다 제이지만 하나를 잃었을 때의 상실감은 작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없이, 물론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있었을 때 서로 환자와 의사와 간의 불신은 싹트게 되겠고, 꼭 실패가 전부 다 의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도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고, 물론 실제로 실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치료를 진행하다가 최악의 경우를 가게 되고, 그것들을 사전에 서로 잘 공유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다시 한번 상기하며 2020년의 마지막 동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올해 정말 코로나로 또 여러 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밝은 그런 해가 되길 기대해보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더 나은 진료와 성실한 진료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